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계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갑자기 그 어떤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리 해가지고 병원을 많이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정말 응급실이 아주 또 잘 돼 있습니다. 네. 119 출동 건수가 이 병원으로 이 그 환자들을 이송하는 게 굉장히 네. 많다고 그래요. 하루에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달 좀 평균 뭐 이렇게 보면 들쑥날쑥한데요. 예. 한 달에 적게는 한 7, 80, 많게는 100, 한 1, 20. 예. 그럼 우리가 요즘에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갑작스런 어떤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를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급격히 또 사망하는 원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뇌졸중이나 아니면 뇌에 대한 예방을 미리 우리가 좀 해야 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이제 뇌졸중 예방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상식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결국 이제 불규칙적인 그 생활 패턴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근데 우리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이제 메이저 5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제 연령, 65세 이상의 연령.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옛날에 뇌졸중 앓는 경험이 있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결국 이제 예방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이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결국 이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뭐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규칙적이고 안정된 그 생활 패턴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을에서 겨울에 갈 때 일교차가 심하고, 겨울에서 이제 봄을 때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한 때에 이제 뇌졸중이 혈압이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혈압이 이제 그 혈관이 수축하면 올라갈 것이고 이완하면 내려갈 거니까 그 온도차에 따른 그 혈압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환절기가 뇌졸중이 일으키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저는 환자들한테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면 절대 아침 일찍 운동은 별로 좋지 않다. 특히 이제 겨울에 보통 우리가 해가 떠서 운동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운동을 멈춰라.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고령의 고혈압, 당뇨가 있는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졸중 경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근본적인 그 예방책을 요즘 그 최근에 그 레포트에 의하면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 사망률을 꽤 낮출 수 있다는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정기적인 검진과 규칙적인 생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예방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고혈압,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 또는 고지혈증 환자들은 그거에 대한 철저한 컨트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뇌졸중이 그러니까 심장 질환하고 깊은 아주 관계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 심장하고 뇌는 그 구조상, 그 혈관 구조상 특이하기 때문에 뇌경색이 오고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우리 팔다리 같은 경우는 경색이라는 말 잘 못 들으셨죠? 근데 뇌하고 심장은 혈관 구조가 특이합니다. 골목길처럼 돼서 막다른 길이 있어요, 혈관들, 뇌가. 그러니까 우리 다른 몸의 혈관들은 여러 새길들이 있어서 한쪽이 막히더라도 그 나머지 새길을 커버를 하는데, 뇌하고 심장은 그 자기 카바는 에어리어가 있어. 너는 여기를 카바해라는 그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어리어를 맡고 있는 그 고도의 그 기능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 에어리어를 맡고 있는 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경색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있는 혈관이 어떤 핏덩어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또 척추에 대한 우리 그 좋은 예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맞아요. 척추 질환의 예방은요, 그것도 이제 가장 상식적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습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 척추의 이 곡선, 예. 이 곡선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자세를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5시간, 똑같은 3시간 일을 해도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느냐, 그릇된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 없이 증상이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 아이고 우리 하고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앉아 있을 때 그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 질환이라는 것은 그 어느 한순간에 사고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조금씩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생활 패턴, 습관, 그라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척추 질환은 이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제일 원인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어떤 영향을 이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제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대우는 그 우리 전철 가면 다들 전철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지금 전부 다 고개 여기 다 아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세, 이거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 원래는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척추 문제 생길 것이고 어깨 아플 것이고. 구부러진 자세. 구부러진 자세가 결국 스마트폰이 그 상당히 그 척추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오랫동안 입원을 안 하고도 신속하게 치료하고 신속하게 수술하는 방법이 또 있는가 봐요? 요즘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 옛날에는 물리치료 약 먹기 아니면 수술, 뭐 이 둘 중에 한 가지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순한 우리가 물리치료 시작해서 견인 중에서도 요즘에 새로운 뭐 개발된 뭐 IRST라든가 IRST라는 특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증치료기라고 하는 페인 스크램블러라는 통증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수술하지 않고 시술하는 뭐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 방법도 있고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시술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지금 방금 나열한 그런 많은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니다 그러면 디스크 질환 환자의 뭐 5% 이하만이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문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것 중에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요즘에 이제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세 이상의 할머니들을 사진을 100명을 딱 찍어 보면 평상시에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뭐 본인도 모르던 골절이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고령에 따른 골다공증으로 인한 2차적인 골절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척추에는 물론 이제 척추 자체가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압박골절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눈밭 넘어지면 손목 부러지고 골반뼈 부러지고 이게 전부 다 골다공증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 골다공증인 마치 고혈압하고 당뇨 못지않게 그 숨어있는 살인자라고 할 만큼 그 골다공증이 정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은 골다공증을 미리 골다공증은 한번 생기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거든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것도 나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도 그 골다공증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식으로는 우리가 40대에서 50대 이후에 남녀들 특히 여자들은 폐경기 우리나라 그 평균 폐경기가 48.9세라고 합니다. 그 50세 이상의 여자분들 남자는 적어도 60세 이상 환자들은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서 설령 골절이 없다 할지라도 골다공증이 있다면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라프로고 이제 그러니까 라이프 퀄리티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높일 수 있느냐는 뇌졸중도 중요하지만 심장도 중요하지만 골다공증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우리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질환이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골다공증을 얘기하면 음식으로 이렇게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뭐 사실 이제 맞는 골다공증은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첫째는 이제 시기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우유, 뭐 요플레, 치즈, 멸치, 달걀, 뭐 미역 다 알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운동 안 하면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적당한 근력을 유지함으로써 뼈가 튼튼하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자는 폐경기가 되고 남자는 50, 60세가 되면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나이로 인해서 오는 건 막을 수 없듯이 네. 그 어쩔 수 없이 오는 그 시점에 가서는 빨리 이제 찾아내서 요즘은 이제 약도 뭐 매일 먹는 약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것도 있고 뭐 일주일에 2번 주사 맞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자기의 그 사람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네. 그냥 거기에서 적당하게 조치를 하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합병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코골이에 대해서 이제 잠시 네. 얘기를 나눈 적인데 이 코골이에 대한 또 사전 예방법은 뭐 이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8시간은 누워있고 8시간은 서 있고 8시간은 앉아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먹고 놀고 쉬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8시간이 중에서 이 잠자는 누워있는 8시간이 잠자는 시간인데 이 잠자는 시간의 8시간이 제대로 자주어야 나머지 16시간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건데 코골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서 마시는 그 산소 포화도가 우리 이게 공기 중에 20%가 산소거든요. 네. 그 20%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혈중에 산소 포화도를 적어도 98에서 100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유지가 되지만 잠을 자게 되면 결국 코골이를 하게 되면 산소가 우리 몸에 적절하게 공급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것으로 2차적으로 이제 그 뇌졸중 리스크가 이제 뇌졸중의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어떤 심장질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결국 이제 그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데이타임 때 낮에 그 우리가 아까 말한 8시간 일해야 될 때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 사고의 리스크도 올라가게 되고 특히 이제 뭐 봄 같은 경우는 충곤증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쌓여서 오랜 시간 쌓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머리나 특히 뇌졸중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것을 이 코골이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코골이의 관리라든가 이거는 상당히 그 전반적인 특히 뇌졸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그 비만 환자들도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코골이가 이제 그 뇌졸중을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코골이를 고쳐준 것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쭉 이제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여러 가지 음식을 고루 섭취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특히 규칙적인 습관을 갖고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고 또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나 사물을 볼 때 학생들 공부할 때 이 그 올바른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코골이 같은 거가 사실상 뭐 수면 부족의 그런 최고의 원인이 되는 거만요. 그래서 이런 코골이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충곤증을 일으키고 또 운전 중에 사고를 또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근본 원인 대책이 정말 규칙적이고 참 그 올바른 자세와 식생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뭐 너무나도 명확하고 잘 아는 거지만 또 새롭게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요성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제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